자, 볼게요. 너네 거 미래 앤 김에서 이과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애들을 어떤 애들이 오느냐. 이제 그거를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 명사를 꾸미는 애들은 형용사들이겠지? 그러면 어떤 형용사들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고 이렇게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가 이 전제 조건이 뭐야? 단어가 한 단어일 때. 그때는 명사 앞에 쓰이죠. A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단어가 두 개가 넘어가서 구가 되면 이 명사가 앞에 못 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빼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그 이 형용사의 형태가 즉 뒤에서 명사를 후추식하는 형용사 형태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애들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거. 크게 개념을 설명하자면 그거고요. 학교에서 이과 진도 끝났어요? 교과서?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있어요? 자, 얼른 따라갑시다. 자, 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가 이렇게 꾸밀 때는 앞에 끼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PP 꼴이죠. 자, freeze라고 하는 동사에 pp를 썼어요. 왜? 호수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보면 이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호수는 얼어붙게 된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pp겁니다. 자, 얼어붙은 그 호수가 완벽한 장소다.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기에 겨울에. 그 다음, 학생들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죠. 그럼 구죠, 구. 그래서 이 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students를 꾸몄어요. 그럼 이거는 명사를 꾸몄으니까 이건 당연히 형용사 구가 되겠죠. 형용사 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언제나 수식 받는 아이와 수식하는 아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students가 능동적으로 study 하겠죠. 그러니까 ing 덩어리가 꾸미는 거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이게 주어고 are preparing이 동사가 되겠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The book written by the author. 자, the book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가 꾸미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보라 했죠. 책의 입장에서는 쓰여지는 게 맞기 때문에 PP, written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 되게 인기 있다. 로 보면 되겠고, 자, 한국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이냐면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의 단어가 꾸몄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짐을 당하는 거잖아. 언제나 born이야. PP죠. 그래서 55년에서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The detective, 그 탐정이 조사했습니다. 그 증거를. 자,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미죠. 증거와 콜렉트의 관계를 보면 증거 입장에서는 수집된 게 맞으니까 PP죠. 현장에서 수집된 그 증거. 그 다음, the lake라고 하는 명사를 covered with a thin layer of ice가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PP 덩어리가 뒤에서 꾸몄죠.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얇은 얼음층으로 뒤덮여지게 된 호수가 스케이트 타기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별 무리 없으면 개념은 괜찮겠다 생각 들어서 넘어갈게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고르는 것도 시험에 났어요. 되게 쓸데없는 시험이었죠.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자,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pp 꼴이죠. 그래서 얘는 그 수식을 받고 있는 그 명사와 얘가 관계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아니면 하게 되는 이런 의미고 얘는 수식받는 아이와 PP가 하게 된 뭐뭐 해진 뭐뭐 하게 된 뭐뭐 한이라고 당하는 입장의 관계를 쓸 때 PP를 씁니다. 예를 들어 요건 단어가 하나니까 앞에 끼고 있는 거야. baby가 능동적으로 cry 하겠죠. 애가 울고 있는 아기. 그 다음에 게임이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거니까 exciting. 그 다음에 창문의 입장인 깨짐을 당하는 거니까 broken. 문의 입장에서는 잠김을 당한 거니까 locked door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가 한 단어가 되면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면 되는데, 자, because, 그리고 하나 더. of의 이거는 지금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boring lecture, 지루한 수업인데 이 지루한 수업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보어의 원래 의미가 지루하게 만들다야. 그러면 렉처 입장에서는 그 강의가 우리를 지겹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ing가 꾸미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소유격과 어나 더 관사가 가장 큰 값이에요. 같은 값이야. 그래서 자, 그의 지루한 수업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지루어지게 된 거죠. by 그 수업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ing냐 pp냐가 헷갈리잖아요. 자, 이게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했고요. 자, 분사용법 보면 한정적 용법은 뭐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만 딱 한정적으로 꾸미는 게 한정적 용법이야. 어떤 소녀야? 소녀가 능동적으로 입고 있을 테니까 wearing이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소녀. 그 다음 책은 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만 딱 꾸미는 거니까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관계를 보고 ing냐 pp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구 전환하는 거 볼게요. 너희들은 이걸 봐야겠죠. 이걸 보려고 포인트 완투를 한 거니까 The cake, which was made by my mom, was delicious.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됩니다.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얘부터 made by my mom 이렇게 남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 더. The students who are raising their hand. 자, 그래서 주격 더하기 비동사 생략이 되니까 raising their hands가 ing가 뒤에서 꾸미는 거고. 하나 더. The tree which 아니면 that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대부분 분사 형태를 씁니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다시요. 이거 지금 자동사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pp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사가 명사 remain by my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자동사가 하게 될 때는 ing. 그래서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remaining by my house. 내 집 옆에 남아있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 장면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듭니다.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얘랑 얘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동사의 경우 명사를 꾸미게 되면 현재 분사 형태를 쓰게 된다. 까지. 자, 까지 해서 요거 과제 드릴게요. 자, 웜업부터 문제를 좀 풀어 오실 건데요. 얘를 안 풀어 오시면 다음번 레벨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어렵지도 않고 뭣도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꼭 풀어 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느냐? 음, 여기까지만 풀어 오시죠.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 요거. 풀어 오시고 뒤에 답지 맞춰 보시고 질문거리 들고 오십시오. 자, 오늘의 문법은 여기까지 할 거고 진도 나갈게요. 2과 가겠습니다. 이과 혹시 학교에서 단어를 좀 외웠을까요? 교과서 단어? 하나도 안 외웠다가 바빠서 야, 학교에서 교과서 나갈 때 단어 미리 외우게 하고 나가지 않아? 그냥 나가? 바로 바로 나가? 진짜 막 아, 그러면 지금 이과 단어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 그래도 그냥 나갑시다. 체킹해서 따라오세요. 단어를 외울 시간을 주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건 알아서 외우고 따라오시고. 자, 진도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중간중간 단어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과는 다른 세대 간의 저희 세대 차이를 뚫고 보는 거죠. 그 세대 차이를 가로질러서 보는 거니까 세대 차이를 넘어서 이해하기. 그 단어부터 있는 지문 보시면 돼요. 프린트는. 그 안에 보시면, 네, 그 안에, 네, 거기 필기자료. 필기자료. 더 넘겨보세요. 단어 끝까지 넘겨보세요. 네, 그렇죠.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진도 천천히 나가 볼게요.
Millennials are not getting married. 자, 밀레니얼들은 새천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1999년하고 2000년대 살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을 밀레니얼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결혼을 안 하고 있네. married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네. 그리고 how to deal with the generation MZ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MZ 세대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두 가지가. 그죠? 주제 하나, and 주제 하나. 이 두 가지 개념. 그래서 복수동사 R을 썼어요. 자, 이것들이 일부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헤드라인들은 that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이죠. 자, 현재 완료에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have 내려옵니다. 비동사의 PP는 been이죠. 그 다음에 PP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동사의 PP 수동태와 현재 완료가 같이 결합된 형태죠. 수동태를 쓸 건데 그게 현재 완료로 되는 꼴이야. 그럼 볼게요. 이 뉴스 신문 헤드라인들이 특징으로 하단데 신문 헤드라인 입장에서 특징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을 가는 게 맞죠? 자, 최근 몇 년 동안, 그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이잖아. 그럼 현재 완료 맞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 패턴을 가야 해. 그래서 have been pp를 썼어요. 최근 몇 년간의 특징이 되어지고 있는 일부 뉴스 신문 기사가 뭐야? 신문 제목이 뭐냐면 이 두 가지야. 밀레니얼 세대 결혼 안 하는 거, 직장에서 MZ 다루는 법. 이 두 가지죠. 자, 제너레이션 MZ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MZ 세대 개념은 사방에 있어. 그리고 이 MG 컨셉은 종종 사용돼. 뭐 하기 위해서? To frame,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자, 분쟁 간의 갈등의 틀을 만들거나 혹은 자, to or to죠. 구조는 그거야. 혹은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됩니다. 뭘 설명해요? social phenomenon,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Can a generation-based approach. 자, 이렇게 세대의 기반을 둔 접근법이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걔네들한테 자꾸 무슨 MZ세대니 무슨 Z세대니라는 틀을 씌워주면서 MZ는 다 이래요.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난 문제라고 봐. MZ세대 진짜 문제 많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의 제네레이션 표딱지가, 그죠? 세대를 정의하는 이런 표딱지가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의 행동을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본문 내용이 뭐예요? 요약을 해보면 신문 헤드라인에서처럼 MZ세대 개념이 뭐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쓰이는 말이래. 그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무슨 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로 문장을 열었어요. 그죠? 질문을 열었어. 자, 내려가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끝이 났고요.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 본문. 네, 여기 있습니다. 자, how are generations classified? classify는 분류하다잖아요. 그러면 generation,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분류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비동사에 pp를 썼어요. 자, 세대, 무슨 세대, 얘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사회학자들은 세대를 분류합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개인이 태어난 연도에 근거하여.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겠죠. 그 특징이 있었던 시기 안에 태어난 애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The four most recent generations are baby boomers, generation X, generation Y, or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이렇게 불러요. 자, 네 가지 가장 최근의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들. 이거 거의 죽어가고 있지, 베이비 부모들.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가 얘네가 밀레니엄 세대야. 그리고 Z세대.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베이비 부머들은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다. 왜 때문에? The birth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y were born. 자, 이 베이비 아기가 붐이 뭐야? 붐이 유행이잖아. 아기가 유행인 세대를 말하는 거야. 아기 많이 낳았을 때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거야. 그러나 since Korea and the US experienced a dramatic population increase during different periods. 그러면 그때 이래로 가장 인구 출산, 그러니까 아가를 출산을 많이 한 게 베이비 부머 세대여야 하는데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다른 기간에 극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이래로, 그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비 부머가 제2 베이비 부머, 제3 베이비 부머가 또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랬기 때문에, 자, 그들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분류가 다르게, 자, 당연히 그에 따라, 그쵸?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베이비 부머는 애기들이 붐붐붐 많이 태어난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라서 베이비 부머 이름을 지어놨어.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다른 기간 동안에 한국과 미국에서 갑자기 인구 폭발, 그래서 무슨, 뭐라더라? 황금 호랑이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너네 무슨 띠야? 소띠요. 소띠. 그냥 소띠가 아니잖아. 네. 무슨 소띠 이런 이름을 막 붙였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애가 태어나면 엄청 애가 잘 살고 막 좋대. 그래갖고 엄마들이 일부러 그거에 맞춰갖고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09년생들이 좀 애들이 많을걸? 너네 선배들보다 너네가 좀 애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이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런 거 우리나라는 되게 생각을 하니까 너네가 그냥 소띠가 아닌데? 무슨 소띠인데 너네가? 그냥 소띠가 아니야. 그래갖고 너네 때 태어난 출생률이 좀 높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거지.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를 분류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자,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는 are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되죠. 46년에서 64년 사이에 이때 인구가 많았거든요. 애기 많이 낳았거든요. 그때 탄생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베이비 부머는 시대가 달라. 미국에서의 베이비 부머는 요 시대야. 46년에서 64년이야. 근데 우리 이때 뭐 했니?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해였잖아.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우리는 많을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베이비 부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55년에서 63년. 이게 뭐야? 우리 1950년도에 저기 있었잖아. 6.25.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그 다다음 해부터 계속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발전 이랬지. 요때 엄청나게 발전하던 시기야. 박차를 가하던 시기야. 그래서 요때 애들도 많이 낳았어. 왜? 애를 많이 낳아야 일손이 생기잖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래가 출생 시대가 달라. 자, X세대는 65년에서 8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얘네들은 earned its name, 그 이름을 얻었어. From the title, 어떤 책의 제목에서 얻었어요. 자, 근데 이 책은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91년도에 썼는데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에 의해서 이 사람이 X세대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책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고 according to the book. 자, 그 책에 의하면 그 시대에 그들의 20대에 달했던 사람들이 had a relaxed and laid back lifestyle. 그러면 봐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건 미국 시대건 간에 어쨌든 전쟁 직후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치열했겠지.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났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좀 이렇게 야, 너네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안 살아도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생겨났겠지.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금쪽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 그 시대에 20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예전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느슨하고 그리고 레이백은 이러거지. 뒤로 두 이거지. 뒤로 두 레이백 이거잖아. 이렇게 뒤로만.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X세대가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기억이 나요. 욕 먹은 기억이. 자,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세대들. 자, X세대 이후에 탄생된 그 세대들이 후에 뭐라고 불리워졌습니까? Y 그리고 Z라고 불리워졌어요. 그래서 Y세대는 요때 태어난 애들이고요. G세대는 요때 태어난 애들이죠. 너네는 Z세대가 맞죠? 그죠? 자, 그래서 Y세대 구성원들은 또 뭐라고 불리웠냐면 밀레니얼이라고 불렀어요. 밀레니얼이라고. 새천년이라고 불렸고, 밀레니얼 세대, 그냥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불렀어. 영어로 안 쓰고 그냥 우리말로도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썼어. 왜냐하면 얘네가, 봐봐. 얘네가 언제 태어났어? 1999년에서 2000년을 겪었잖아. 이때 컴퓨터가 1900년도에 생겼잖니. 너네 모르지, 이거.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디지트가 1999까지밖에 없었던 거야. 2000이 없었어.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거니 뭐 어마어마한 막 썰이 많았지. 그리고 은행 계좌라든가 모든 전산이 여기 앞자리가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 컴퓨터가 탄생한 이래로. 여기 앞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작업을 2000년도 1월 1일 0001시 1초에 딱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때 한 번도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게 그래서 요 세대가 바뀌잖아. 새천년이 왔잖아. 그래서 얘네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 거야. 그때 태어난 애들이 새천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 볼게요. 그들이 어른이 되었어. With the beginning of a new millennium.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Y세대 구성원들은 또한 분리웁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갈게요.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합시다. 자, the cohort effect. 집단 효과죠? 땡땡. How birth year affects attitude. 그러면 언제 태어났느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가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소제목이에요. The cohort effect and the traditional notion of a generation. 두 가지요? 주어가 두 가지요, 그지? 자, 집단 효과와 묶었잖아, 뭉치로. 너는 X세대, 너는 Y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으로 묶였을 때 그 집단의 효과와 그다음에 세대가 갖는 전통적인 개념,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Broadly speaking, 자, 일반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각자의 이치는 단수명사, 단수동사가 따라온다겠죠? 그래서 각 세대는 정의되기를 누구에 의해서? 그 멤버들의 출생 연도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아까 다 얘기했죠? 몇 년도 태어난 애들 무슨 세대? According to the theory of a generational cohort. 자, 그런 세대를 이루는 집단들, 걔네들이 내세우는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세대 집단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individuals who belong to a particular generation. 자, 어떤 개개인들? 특정 세대에 속하는 그런 개개인들, 멤버들은 어떻게 사회화가 되냐면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사회화가 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독특한 환경이야? Compared to other generation. X세대와 Y세대가 사회화를 다르게 한다는 거야. 얘네는 얘네는 지네 속에서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사회화가 되겠죠. 그랬겠죠? 자, 그들은 비슷한 정치, 경제,
같은 세대를 살아가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 같은 일을 경험할 거 아니야. 같은 정치적 경험 할 거고 경제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고 사회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같은 이벤트들을 당연히 경험하겠죠.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 초기 시점 동안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럼 여기서 위치가 받아주는 거는 문장을 통으로 받겠죠. 맞아요? 그랬으면 쉐이프에 s가 와야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믿음, 가치관,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방식에서 모양을 만들어 버립니다. 위치가 받아주는 게 누구예요? 위치가 받아주는 게 누구예요? 네? 위치가 받아주는 게 누구예요? 뭐였어요? 아, 저거죠. 네, 위치가 받아주는 거. A 앞에 아니에요. 앞문장 통이죠? 네. 라고 할 거면 s가 와야겠죠. 아, 아까 그죠?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아, s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받아주는 거는 앞문장이 통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위치가 맞는 거. 문장. 이거겠죠. 그죠? 네. 이벤트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인생 초기에 어렸을 때 경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얘네가 얘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행동들을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놉니다. 이거겠죠. 이벤트겠죠. 맞잖아. 살아가면서 만약에 얘네가 계엄을 겪었다 쳐.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해? 아, 계엄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구나. 대통령이 그냥 까라면 까는 거구나. 전두환이 계엄했잖아. 계엄해서 정권 잡았잖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아,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지. 비슷한 경험을 하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가치관이니 믿음이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일을 경험했냐가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는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러한 집단 효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Characteristic differences. 특징적 차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result 이는 결과고요. result from은 이유나 원인입니다. 이 결과로 끝나는 거고 이거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result from 뒤에는 이유나 원인이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집단 효과가 어떤 결과로 끝나요? 굉장히 특징적인 차이 결과로 끝나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야. 세대 간에서. 그래서 그렇지. X세대, Y세대 이렇게 집단적으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각자 다른 집단 사이에 특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1997년 나라가 망했잖아. IMF,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자, 이러한 financial 크라이시스가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IMF 위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작 IMF는 위기를 겪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우리나라 돈 빌려주고 돈 이자 장사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IMF 위기라고 불렀어요. 자, IMF 위기로서 알려진 자, X세대들은요. 그때 당시에 20대였었어요. 20대. 나 X세대야. 나 X세대. 그래서 영국 갔다가 집에 끌려올 뻔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20대였고 따라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이거 주어고 이게 1번 동사 and 2번 동사. 구조는 그거야. 그래서 엄청난 실업의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실업이 다 뭐야? 대량 레이오프라고 그랬어. 레이오프. 대량 해고야. 그냥 뭐 회사 단위로 뭉탱이뭉탱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랬었지. 자, 그러한 고용의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may have pp가 뭐야? 뭐였었을지도 모른다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느낌이 그들을 X세대들을 to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끌었었을지도 모르겠다. 뭐를 중요시해? 뭐를 우선시해? secure employment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인 고용이죠. 안정적인 고용을 우선시하도록 이끌어 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의사 되라, 뭐 약사 되라,
뭐 나중에 변호사 해라. 이게 요때 생겨난 현상이야. 이게. 왜? 의사니 약사니 하는 것들은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근데 그냥 회사를 들어가 버리면 회사가 문 닫으면 그냥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린 이걸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우선시해라. 이렇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 genders. 그래서 젠저들이라고 말하죠. 자, 얘네들은 Z세대들이죠. 얘네들은 grow up with 스마트폰과 더불어 자라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거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이거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뭐야? 스마트폰과 더불어 성장했다라는 앞문장이 Z세대들에게 디지털 네이티브 슬레이브 해서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 라벨, 표딱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디지털 원어민이 뭐야? 디지털 네이티브가. 엄청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잘 다룬다는 뜻이지. 네이티브들은 지는 나라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핸드폰 탭 이런 거 되게 자유자재로 잘 만지잖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면서 컸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야. 부럽다. 자, 그리고 그들은, 즉, X세대들은, Z세대들은 자, 수거 표현이죠? be accustomed to, ing로 외워주세요. 전치사의 to입니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죠. 그래서 그들의 뉴스, 정보, 조언들을 SNS에서 그런 조언을 얻는 것에 그들은 익숙합니다. 사람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이제 디지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Z세대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강점은 종종 이들을 어떻게 하도록 이끌어 갑니까? To lack social skills.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 사람들과 섞이는 기술이 부족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음,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아씨, 왜 이렇게 길어. 하다가 말게요. 조금만 더 하고 하다가 말게요. 아, 너네 오늘 힘들 거 내가 알아. 조금만 더 하고 보내줄게. 조금만 더 하고 보내줄게. The Life Cycle Effect.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생애 주기 효과죠. 그러면 How you change as your age. 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너가 변하는가. 그죠? 그게 생애 주기죠. 생애 주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바뀌지. 당연히. 자, to genders. 자, 그러면 X세대가 오직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만 오직 신경을 쓰고 있니? while 자, 그러면 X세대는 나잖아. 그럼 나는 고용 안정만 생각해? 반면에 자, Z세대들 너희들이지? 너희들은 전적으로 이기적이야?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반면에 그러면 X세대들은 고용 안전성에만 관심이 있어? 솔직히 그렇진 않지. 나 이제 별로 관심 없어. 고용 안전성. 아니 뭐 의사 안 되면 어때? 뭐 변호사, 검사 안 되는 게 아니지 못 되는 거지. 까불지 말아야지. 그지? 감이 못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서치와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서치와 so 조심하세요. 얘는 품사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옵니다. 얘는 품사가 부사니까 뒤에 명사 못 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단순한 구분 as this rarely 자, 이처럼 이렇게 너무 심플한 이러한 구분은 이게 주어져. 자, 거의 입증하지 않는다. 뭐? 정확한 것으로 거의 입증되지 않는다. 즉, X세대는 고용 안정성에만 관심 있지 않고, 그죠? 않고. 그리고 Z세대들 이기적이지 않고, 그죠? 나 이기적인 Z세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너네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잖아.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사간 부모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엉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이 훨씬 많아요.
교육을 잘 받은 부모들한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이 정도 학원을 다니고 공부에 신경 쓴 아이들이라고 하면. The life cycle effect. 그래서 생애 주기 효과가 시사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 major life events. 살아가면서 굵직굵직한 인생의 사건, 사고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군대 가게 되면 집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뭐 인서울 가시게 되면 집을 떠난다든가 혹은 separating from parents. 부모랑 떨어진다든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떨어져야겠죠? 혹은 결혼을 한다든가 혹은 자녀를 갖는다든가 와 같은 굵직굵직한 인생의 이벤트들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죠. 어렸을 때 애가 싹바가지였어도 인생 살면서 굵직굵직한 사건 겪으면서 바뀔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절을. 자, 목적어를 받는 대생략 됐죠? 뭐? used to 동사원형은 자, 이거 하나만 다시 정리할게요. used to 동사원형과 would 동사원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날에 그랬고 not anymore. 지금은 아닐 때 쓰는 말이고 자, 얘는 동작과 상태 둘 다에 쓰지만 얘는 동작에만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나는 뚱뚱했었다. 상태죠. 그래서 그거는 used만 쓰실 수 있어요. would를 쓰실 수 없어요. 야, 옛날에 여기 교회 있었어. 상태죠. 그러면 there would be a church over there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상태 안 돼요.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church over there라고만 된다라는 거야. 자, 동작에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더 adventurous, 조금 더 모험을 하는, 그죠? 탐험적이었고, 옛날에는. 자, 옛날에는. 그리고 they used to be에다 끌리는 거야. 다시 볼게요. be에 형용사 하나, 그리고 형용사 하나. 이렇게 끌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drawn to, 어디에 이끌리곤 했어? 자유로운 생활 방식. 그들이 젊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되게 모험도 많이 하고 막 사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에 끌리곤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 그랬지만 지금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become more responsible after getting married. 결혼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책임감이 있게 되는 경향이 있고 자, tend to 동사 and 동사죠. 그죠? 그래서 to에 걸리는 1번 동사, 그 다음에 to에 걸리는 2번 동사. 그리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After having children. 자녀가 출산하고 난 후에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Fear risks. 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딱 맞는 사례가 case in point야. 딱 맞는 사례가 바로 자, 직장에서 밀레니얼들, Y세대들이죠. 걔네들을 평가하는 거를 딱 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In the early 자, 2000년 초반에 when this group initially entered the job market. 자, 이 Y세대가 애초에 그죠? 처음에 직업 고용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얘네가 1997년에서부터 2003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년이었나 8년이었나. 그럼 얘네가 2000년 초반이 되면 성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취업이 됐겠지? 얘네가 자 처음 고용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신입사원이 됐을 때 얘네는 여겨졌었습니다. 과거 as 뭐라고? being less committed to their companies. 자, X세대에 비해서 그들의 회사에 덜 헌신하고 있노라고 여겨졌었습니다. Y세대들은 막 야근도 안 하려고 들고 위에서 뭐라고 주시면 들이받고 이랬던 게 Y세대야. 걔네들이. 자, 여기 조심할 문법 내용 잠깐 볼게요. as는 전치사의 as고요. commit는 헌신되는 거죠. 헌신하게 시키다가 원형이거든요. 원래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에 pp 쓰셔야 되고 이거는 전치사의 to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와야 됩니다. as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 being 하셔야 돼요. 별로 회사에 몰빵을 안 한다죠? 몰빵을 안 한다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20대는 그랬어. 그러나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get used to. 자, 이거 비동사 더하기 used to와 ing와 같은 말이죠. be used to ing는 의미가 뭐죠? 익숙해지다죠. 익숙해지다. 그래서 아까 그냥 주어 나오고 used to 동사와 be used to ing와 의미도 다르고 패턴도 달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랬죠? 이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got used to 이거 ing를 외우라겠죠? 이게 전치사의 to니까. 그래서 뒤에 누구 나왔어? 명사 나왔죠. 자, 그러나 그들이 이제 직장 내 그들의 역할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be recognized, 인정되어 되기 시작했다. 비동사 인정받기 시작했다. 뭐? 부지런한 근로자로서. 이것은 묘사합니다. 대절을, 목적어죠. 자,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of more character, more than이죠. 젊은이의 특징이다. 좀 더 젊은이의 특징이다. than 구체적 세대의 그거라기보다. 그럼 여기 빠져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자, more characteristic of use죠. 그러면 된 다음 여기 뭐가 빠져있겠어요? characteristic이 빠져있겠죠. 그래서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 그냥 청춘의 특징인 거다. 아까 YZ들 그랬잖아. 걔네가 애들이 방만하고 레이드백이고 막 책임감 없고 그게 Y세대 그 특정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걔네가 젊었을 때 그랬던 거지. 나이 드니까 안 그랬다며. 이해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그냥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 청춘, 젊음의 특징인 거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막 들이받고 하는 것이. 자, as certain attitudes and behaviors.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태도나 행동들, 막 삶에 대해서 그냥 막 일도 등한시하고 막 윗사람한테 막 싸가지 없이 굴고 하는 이런 특정 태도들이 자연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니까. during different life stage. 뭐 40대도 그래? 50대도 그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40대, 50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인생의 단계 동안에는 어떤 또 그때 간의 어떤 어떤 특정한 태도나 행동이 당연히 생겨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세대 간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이대의 특징이다. 됐죠? 진도 오늘 조금 많이 나가서 머리가 뜨끈뜨끈 하시겠지만 해설지 보시고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체킹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도 후루룩 끝내버리고 토요일 날 모의고사 진도 나가는 거 계속 수업 시간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시험도 봤는데. 토요일 날 몇 시까지? 너 때문에 다 1시간씩 땡겼어. 네 1시간 굳은다고 그랬고 12시. 12시요? 1시간이라도 듣고 가라고. 그랬고 고1 애들이 입이 대빨 나왔어. 왜 10시라더니 9시에요. 그냥 와 이 새끼들아 말하지 말고 내가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그래갖고 애들 다 9시 오기로 했어.